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을 함께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미향 근로감독관입니다. 전국의 중소업체 사장님들 요즘 사업하시기 참 힘드시죠? 밖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뭐다 해서 경영상 어려움도 만만치 않은데 안으로는 복잡한 노동법까지 참 어려우시죠? 경영상 어려움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도 사업의 필수 아이템 노동법만큼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시간 좀 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강의는 2차 시로 구성했고요. 1차 시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제가 진행할 거고요. 2차 시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정현희 근로감독관님께서 진행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사장님들 노동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신 없으신가요? 제 뒤에 있는 자료 보시죠. 2017년 서울 지역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점검 대상 업체의 80%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그중 서명 근로계약 미체결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기본적인 노동법만 알고 있어도 서명 근로계약 체결 위반하는 일이 없으셨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장님들 서명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제 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새에 서명 근로계약 관련 분쟁은 계속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따라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들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노동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장님들도 불이익 당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들이 노동법을 잘 아시면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도 자연히 보호되겠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법, 그래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제가 오늘 실제 노동청에 들어온 사건을 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보실까요? 근로기준법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내용은 잘 모르셔도 법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만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입니다. 헌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노동법의 가장 기본법이죠.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장에 꼭 갖춰두셔야 할 필수 서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이고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19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 받으실 수 있고요. 과태료는 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10명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2,400만 원이에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모두 나라에 돈 내는 것 아니냐고요? 돈 내는 것은 맞지만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형벌로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호족에 빨간 줄이 가는 전과 기록에 남는 형벌입니다.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 또한 과태료 처분이 따르니 반드시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서명 근로계약 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좋은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도 한부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점 받으셨어요? 빨간 줄 밑줄 쫙 그은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 노동청에 들어온 사건들을 보시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입사 즉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벌금형까지 부과받은 사건인데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건입니다. 사업주는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야간 알바를 채용하면서 야간 수당을 감안해 시급을 후하게 정했으나 퇴사 후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한 사건인데요. 자, 여기 근로계약서 한번 보시죠. 속으로만 생각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6번 임금 항목처럼 야간 근로수당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야간 근로수당 표시를 하지 않아 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경비원으로 2년 근무한 후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인데요. 자, 여기 근로계약서 한번 보시죠. 근로계약서에 교대 시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평소 한가한 업무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얼마나 쉬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꼭 휴게 시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되었냐고요? 법대로 한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지 이탈을 금지시켜 쉴 수 없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인데요. 계약서에 휴게 시간만 명시하면 그게 휴게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휴게 시간은 근무 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실관계 확인하여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보시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인데요. 사업주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용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사건 보시면 알바를 채용하면서 시급과 함께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식대 등은 법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뭘 지급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근로계약서 한번 보시죠. 주휴일도 반드시 표기하시고 6번 임금 항목처럼 일당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정할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도 함께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건 보시면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음을 구두 약정한 후 입사 12일 만에 해고가 되어 해고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수습기간이 필요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되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는 모두 서면으로 하세요. 잊지 마세요.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모두 이해하셨나요?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받는 5가지 불이익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수당 항목 등을 명시하지 않으시면 추가로 야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꼭 임금 구성 항목 명시해 주세요. 또한 휴게시간, 주휴수당 항목도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서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만 체결해도 분쟁의 80%가 해결됩니다. 꼭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근로자에게 한부 나눠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노동법을 어려워하는 사장님들,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2차 시 강의도 계속되니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희 감독관입니다. 앞서 서면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 잘 들으셨죠? 어렵지 않죠? 네, 2부에서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올해 엄청 핫했죠? 많이들 최저임금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뭘까요? 근로자의 기준임금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한 것입니다. 왜 최저 수준의 임금까지 국가가 정하는 건가요? 임금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라고요? 정답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내역은 뭔가요? 임금 명세서를 받아보면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항목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똑같이 지급되는 임금만 해당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등이 해당되겠죠? 연장근로수당은 어떤가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외에 발생한 임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식대도 들어가지 않겠죠?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었어요. 문제 없을까요? 당사자가 합의를 했으니 괜찮다고요? 땡!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을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겠죠? 잊지 마세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 두 번째는 아파트 경비원이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차액본을 못 받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회사는 경비원이 퇴직한 이후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승인받은 내용이 소급 적용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신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은 제과점에서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시급 6,800원을 주었어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죠? 7,530원이죠? 그런데 사업주가 수습기간 중에는 10%를 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시급 6,800원을 준 거예요. 사업주가 제대로 준 걸까요? 1번 아니다. 그럼 2번 맞다? 거의 반반 손을 드셨네요. 정답은 1번 아니다예요. 왜 아닐까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얼마를 더 주어야 될까요?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지급한 시급이 6,800원이므로 시간당 차에 730원만큼 더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엄청 어렵죠?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근로자의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관련 신고사건 사례를 볼까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월 임금에 퇴직금을 2년간을 지급해 왔어요.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했네요. 이러면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은 언제 발생되지요? 맞습니다. 퇴직을 해야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2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직원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했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요. 그 직원은 퇴사 후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집 없는 사람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다? 이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됩니다. 급전 필요는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내용 다시 정리해 볼까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퇴직금도 정리해 볼까요?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주어도 어떻다? 무효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뭐다? 무효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필소노동법 설명회에 오셔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근로자분들, 사업주분들,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한 가지 더.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마련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 에이 귀찮아 하다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부담되신다고요?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면 80%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꿀팁이죠? 홈페이지에 각종 꿀팁이 있으니 우리 친구 맺어요. 우리 사업장은 몇 점인지 점검해 보시겠어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였나요? 그 안에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장소, 종사 업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셨나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표시되어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정하셨나요? 최저임금 주셨나요? 이상? 매월 정기적으로 직접을 하셨나요? 고용보험 가입하고 입퇴사 시에 신고하였나요? 보시는 체크리스트는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다운받아 점검해 보세요.